물론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해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저축보다 투자를 더 많이 알아.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는 방법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과 오늘의 이 투자 컨설팅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내용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결혼할 수 있을까?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참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35이고 그런데 서울에 26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7억짜리인데 5억 정도 대출을 했고, 차는 3년 전에 6,100만 원 현금 주고, 대단하십니다, 그죠? 지금은 4천 정도 하겠죠? 현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주식이 한 1,000만 원 정도. 자, 숨만 쉬어도 대출 원리금이 230만 원이고, 연금보험료 보험 합해서 이제 70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70만 원 정도 된다. 여기 적금을 3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300만 원. 훌륭하십니다, 정말. 자, 나머지는 생활비 하고 있는데, 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것만 해도 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생활비 플러스 이렇게 하면 최소 제가 볼 때 이분 월급이 700 이상은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숨쉬기 힘들다 이러니까 답답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과 항상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평균 자산 수준입니다. 자, 이분이 뭐 빚이 있든 없든 빚도 어쨌든 능력이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아파트만 7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급여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최소 상위 20%에서 그죠?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평균 자산 수준을 보면 10에서 20%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N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 N세대 분별 평균 자산, N세대별 평균 자산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분위가 2,473만 원이고, 2분위가 1억 705, 3분위가 2억 2천만 원, 4분위가 3억 6,800원, 5분위 상위 20%죠. 여기가 8억 7,043. 이분은 MZ세대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상위 20%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은 지금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2022년 세후 세전급여를 포함한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이지 않습니까? 30대인데 30에서 34세가 세전이 370이고 35세에서 39세는 436만 8천원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요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2배 이상으로 벌고 있고요. 이 부분을 따지면 거의 뭐 2배는 안 되지만 1.8배 이상 저는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나이 때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기준은 안 돼. 굴곡은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고 제가 이때 제가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한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저는 상위 10% 안에 들어갔는 건데, 그죠? 이런 상태인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본인은 상위 20% 안에 들고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되고 숨만 쉬기 힘들다? 월 500 서울 자가 청년 의욕 꺾는 SNS 평균 올려치기 주의보, 외제차 서울 아파트 소유 등 현실 등 동떨어진 SNS 평균 올리치기가 범람하고 있다. SNS는 연출된 가짜 세상이며 신뢰성이 떨어져 허세 타인과 비교 문화 경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지금 이 이상이에요. 평균보다도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 본인이 오늘 사연에 올려주신 분이 여기 있는데 항상 평균 근처에 있다고, 아니면 평균보다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주위 SNS나 외제차, 그 다음에 가짜 일 연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서 또 충분히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솔직히 계시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여유도 좀 생기고, 가장 크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내보다 잘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보다 잘난 사람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저는 절대로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잘 만났든지 할아버지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으로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면 돼. 그 사람의 삶과 저의 삶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정말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내 삶에 만족을 하고 본인에 대한 이런 인정이나 자신감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남들 의식을 살아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하게 되겠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레파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하시고 있는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도움을 좀 드린다면요. 자, 앞서 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셨는데, 자, 서울 26억 아파트 7억을 했는데 5억을 대출했다. 그냥 7억짜리로 5억 대출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주담대로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신용이나 전혀 이런 거를 전혀 안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투자의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숨만 쉬어도 대출 원리금이 23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딱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5%예요. 딱 5.5%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노후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죠. 적금을 30만 원 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잘못되었다는 거죠. 충분히 아파트 주담대를 갚아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1% 2%대 같으면 아니죠. 근데 지금 5.5%입니다. 대출이. 그죠, 여러분들? 적금 3에서 4%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 자, 나가는 돈은 5.5%고 그다음에 들어온 돈은 3% 4%밖에 안 되고 이거 또 세금도 떼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갚아야죠, 여러분들. 이건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꼴랑 얼마입니까? 70만 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세금 떼고 하면 제가 볼 때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모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빚부터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이 저금리일 때는 조금 늦게 가도 없습니다. 왜냐? 저금리 때 투자로 그거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앞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5.5%예요. 그런데 빚을 안 갖고 적금을 넣는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먼저 갚아요. 그러면 4억 남겠죠? 4억에 5.5%.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대출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저축보다 투자를 더 많이 알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컨설팅을 해드릴 건데요.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알아.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는 방법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20대에서 30대 이 세대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 나라가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저축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세대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축만 했다 20대 30대가 60대가 넘어버리면 물가 상승이라고 감안하면 내가 지금까지 저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투자 컨설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큰 딸이 이제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많이 해주고 싶은데 역시 딸 키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식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진짜 투자는 안 하면 빈곤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평생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빚을 일단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하고 투자하기는 나이에 따라서 40대면 당연히 저축을 해야죠. 비슷하게 하면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대, 30대인 경우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현금을 1억 1천만 원, 주식 1천만 원. 근데 이제 현금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분은 진짜 투자를 보시면 정말 리스크 있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주식을 1천만 원 정도.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남들이 하니까 이거 조금 해볼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스타일이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틴 주웨이그, 앞서 얘기했던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을 많이 아시는데, 이 마틴 주웨이그 같은 경우도 정말 월가의 대표적인 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 투자 10대 원칙을 이제 밝혔는데요. 자,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고점, 저점 확인, 심리 지표 확인, 이런 거는 혼자 하기 힘들겠죠. 이런 거는 저 같은 전문가와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빠른 제한익률 금리 추세를 읽어라. 금리가 오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가계부채가 늘면 금리가 안 오르니 주식을 사라. 펀드의 현금 비중으로 시장 심리를 체크해라. 우대 금리가 변할 때는 시장 주가 움직임이 올라타라. 매매 신호가 나와도 전략 매매는 삼가라. 매출액 순이익은 늘 장기간 플러스인 것만 챙겨라. 내부자가 사면 좋은 시를 덩달아 사들여라. 정말 주옥 같은 얘기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틴 주웨이그 10대 투자 원칙만,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이 주웨이그 10대 원칙을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것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편안하고 쉬운 투자 모델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하시고 적금도 드시고 다 안전빵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부동산은 투자고 보험이나 이쪽은 노후도 되고 저축도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투자가 부동산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 이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50년 되면 지금의 인구보다 많게는 뭐 3천만 명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 투자로 과연 될까요? 뭐 집에 살면 되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축이라든지 노후는 잘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투자가 안 돼 있어. 근데 투자가 부동산, 지금 경기가 어쨌든 올라가서 언젠가는 이분도 정리는 하시겠지만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자신만의 편안하게,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암호화폐가 될 수 있고, 그죠?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안정적인,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조금 공격적이라도 주식 같은 이런 투자 상품을 꼭 하나, 자기만의 투자 모델을 꼭 만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만의 투자 모델, 저도 만드는데 오래 걸렸지만 자신만의 투자 모델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신 한 곳에 절대 몰빵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주식, 뭐 암호화폐, 부동산 뭐 다 골고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나 혼자 먹기 살기도 벅찬데 결혼할 수 있을까? 자, 앞서 제가 현금이라든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하우들을 살짝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1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이분은 아마 이 100만 원 또 다른데 뭘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드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메스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분 같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을 못 사랑하는 분은 결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특히나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한 지가 한 20 몇 년 됐습니까? 벌써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삶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삶의 여유.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이 경상북도 이 산골에 깡촌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내가 정말 시골은 다시 뭐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늘 한 밤 12시 전후 되면 늘 시청하고 자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 대한 향수, 동경 이런 거보다는 저의 좀 심리적인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싫어했던 그런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꼭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삶의 여유도 생기시고, 나도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면 내 삶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나의 삶이 고단을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도우미 홍반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퇴근길 그리고 오늘 하루 너무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도우미 투자캠퍼스 홍반장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